장맛비가 사흘째 이어지던 여름 끝 무렵, 저는 처음으로 그 스님을 만나러 갔습니다. 비에 젖은 경기도 광주의 산길은 숨 막힐 만큼 고요했습니다. 차창밖 나무들은 물속 그림자처럼 흐느적거렸고 짙은 안개 사이로 지나가는 풍경은 현실감이 없었습니다. 휴대폰 신호는 계속 끊겼고 내비게이션은 같은 갈림길만 반복해서 돌려보냈습니다. 사실 저는 그 암자에 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처음부터 기분이 좋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거의 애원하듯 말했습니다. 제발 한 번만 가봐. 얘기라도 듣고 와. 그 당시 저는 33이었고 서울에서 영상 편집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루 대부분을 컴퓨터 앞에서 보내다 보니 사람 만나는 것도 귀찮아졌고 집에 돌아가면 불도 켜지 않은 채 소파에 쓰러져 잠드는 날이 많았습니다. 문제는 그해 여름부터 시작된 꿈이었습니다. 누군가 문을 두드리는 꿈. 쿵, 쿵. 처음엔 층간소음처럼 희미했습니다. 그런데 날이 갈수록 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나중에는 현관문 바로 앞에서 들리는 것처럼 생생했습니다. 꼭 젖은 손으로 문을 내리치는 듯한 둔탁한 소리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늘 같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안에 있는 거 안다. 그 말을 듣는 순간마다 저는 숨이 턱 막힌 채 잠에서 깼습니다. 등줄기에는 식은 땀이 흐르고 있었고 이상하게도 방문은 항상 조금 열려 있었습니다. 분명 잠들기 전에 닫아놨는데도. 처음에는 단순한 피로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상한 일들이 하나둘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새벽 2시쯤 혼자 편집실에 남아있을 때면 꺼진 모니터 화면에 누군가 서 있는 모습이 비친 적도 있었고 집 화장실 환풍구에서는 낮게 웅얼거리는 소리가 들려오기도 했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견디기 힘들었던 건 냄새였습니다. 축축한 흙냄새, 오래된 무덤 근처에서 맡을 법한 눅진한 냄새, 그 냄새가 아무 이유 없이 방 안 가득 퍼질 때가 있었습니다. 창문은 닫혀 있었고 집안은 건조했는데도 말입니다. 저는 병원도 찾아갔습니다. 수면장애 검사도 받고 정신과 상담도 받았습니다. 의사는 스트레스와 피로가 원인일 수 있다고 했습니다. 환청이나 수면마비 증상일 가능성도 있다고 했고요. 저 역시 그렇게 믿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꿈속이 아니라 깨어있는 상태에서도 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항상 3번, 쿵, 쿵. 한밤중마다 문을 열어보면 복도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 일을 계기로 어머니는 무조건 절에 가봐야 한다고 했습니다. 아는 사람 소개로 경기도 광주 산속의 작은 암자에 계신 스님 이야기를 들었다며 이상한 일을 겪는 사람들을 많이 도와줬다고 했습니다. 저는 원래 그런 걸 믿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귀신 이야기나 무당 얘기만 나와도 웃어넘기곤 했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잠을 잃기 시작하면 무너집니다. 며칠만 제대로 못 자도 생각이 흐려지고 멍한 상태로 가만히 서 있게 됩니다. 지하철 창문에 비친 자기 얼굴조차 낯설게 느껴집니다. 무엇보다 가장 무서웠던 건 점점 제 자신을 믿을 수 없게 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 암자를 찾아갔습니다. 경기도 광주 외곽 깊은 산속. 비는 여전히 쉬지 않고 내리고 있었습니다. 산길 끝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해가 거의 져 있었고 짙은 안개가 산허리를 삼켜버린 상태였습니다. 암자는 생각보다 훨씬 낡아 있었습니다. 검게 젖은 기와와 처마 끝에서 떨어지는 빗물이 을씨년스러운 소리를 냈습니다. 툭, 툭, 툭. 그 일정한 물방울 소리가 이상하게 신경을 긁었습니다. 마당은 텅 비어 있었고 바람도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 작은 풍경 하나만 천천히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짤랑, 짤랑. 마치 누군가 손으로 일부러 건드리는 것처럼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이유 없이 등골이 싸늘해졌습니다. 문 앞에 서자 안쪽에서 마른 기침 소리가 들렸습니다. 잠시 뒤 낡은 나무 문이 천천히 열렸고 마른 체구의 노스님 한 분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60 후반쯤 되어 보이는 얼굴. 하지만 가장 이상했던 건 눈이었습니다. 사람 눈이라기보다 깊은 우물 속을 들여다보는 느낌이었습니다. 스님은 한참 동안 제 얼굴을 바라보다가 낮게 입을 열었습니다. 밤마다 찾아오지?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처음에는 어머니가 미리 이야기한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아직 차 안에서 우산을 챙기고 있었고 전화도 터지지 않는 산속이었습니다. 제가 아무 말도 못하고 있자 스님이 다시 물었습니다. 문 두드리던가. 그 말을 듣는 순간 다리에 힘이 빠졌습니다. 저는 겨우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스님은 길게 숨을 내쉬더니 중얼거렸습니다. 늦었네. 그 짧은 말이 이상하게 오래 귓가에 남았습니다. 늦었다는 말, 이미 무언가 시작됐다는 뜻처럼 들렸습니다. 그날 저는 암자에서 하룻밤 머물게 됐습니다. 비가 너무 거세해 산길을 내려가는 게 위험하다고 했고 스님도 밤에는 절대 움직이지 말라고 했습니다. 제가 묵게 된 방은 오래된 장판 냄새와 축축한 나무 냄새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벽에는 곰팡이가 희미하게 번져 있었고 천장 어디선가 물 떨어지는 소리가 아주 작게 들려왔습니다. 톡! 톡! 신경을 긁는 소리였습니다. 저녁 공양을 먹는 동안 스님은 거의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가끔씩 저를 힐끗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이 이상했습니다. 겁에 질린 사람 같기도 했고 무언가를 확인하는 사람 같기도 했습니다. 결국 제가 먼저 물었습니다. 저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겁니까? 스님은 젓가락을 내려놓고 조용히 물었습니다. 최근에 물가 간 적 있나? 물가요? 강이나 계곡, 오래된 저수지 같은데. 그 말을 듣는 순간 한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한 달 전 친구들과 갔던 광주 외곽 계곡. 그날 밤 술을 마신 뒤 혼자 산길을 걷다가 폐가처럼 보이는 건물을 발견했었습니다. 정확히는 무너져가는 제각 비슷한 곳이었습니다. 그 근처에서 이상한 소리를 들었습니다. 누군가 흐느끼는 소리. 처음엔 고양이 울음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가까워질수록 분명 사람 목소리였습니다. 여자 울음소리. 숨이 끊어질 듯 이어지는 흐느낌. 겁이 난 저는 그대로 돌아섰습니다. 그런데 내려오는 길에 발밑에서 무언가를 밟았습니다. 돌이라고 생각했는데 아니었습니다. 젖은 나무패 같은 것이었습니다. 흙과 진흙이 묻어 글씨는 거의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때는 별 생각 없이 발로 밀어내고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스님의 질문을 듣는 순간 그 장면이 너무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하자 스님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리고 아주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거 들고 온 거야. 순간 공양간 안 공기가 얼어붙은 듯 차가워졌습니다. 밖에선 여전히 비가 내리고 있었지만 이상하게도 빗소리가 멀어진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였습니다. 암자 어딘가에서 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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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 3번. 그 순간 제 심장은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 그 소리가 들리는 순간 제 손에서 숟가락이 미끄러져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텅! 쇠숟가락이 바닥을 구르며 울리는 소리가 공양간 안에 길게 퍼졌지만 스님은 전혀 놀란 기색이 없었습니다. 그저 조용히 앉아있을 뿐이었습니다. 마치 이미 알고 있었다는 듯이. 밖에서는 계속 비가 쏟아지고 있었지만 이상하게도 암자 전체는 숨을 참고 있는 것처럼 고요했습니다. 처마 끝에서 떨어지던 빗소리조차 멀리서 들리는 느낌이었습니다. 쿵. 잠시 후 다시 한번, 이번엔 훨씬 가까웠습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문 쪽을 바라봤습니다. 누군가 서 있는 건가 싶어서. 하지만 문 아래로는 그림자 하나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때 스님이 낮게 말했습니다. 보지 마. 쉰 목소리였습니다. 절대 문 열 생각하지 말고. 저는 마른 침을 삼키며 물었습니다. 누가 온 겁니까? 스님은 바로 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천천히 몸을 일으켜 공양간 구석에 놓인 작은 향로에 불을 붙였습니다. 곧 축축한 쑥 타는 냄새 같은 것이 퍼져나왔습니다. 그 냄새를 맡는 순간 속이 울렁거렸습니다. 마치 오래 묵은 흙무덤을 파헤칠 때 올라오는 냄새 같았습니다. 스님은 창호문 쪽을 등진 채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사람은 아니야. 그 말이 끝나자마자 공양간 뒤쪽 벽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사각, 사각, 느리고 끈적한 소리, 젖은 손톱으로 벽을 긁는 듯한 소리였습니다. 저는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했습니다. 스님은 향연기를 문 쪽으로 흩뿌리며 낮게 연불을 외기 시작했습니다. 크지 않은 목소리였는데도 이상하게 바로 귓가에서 울리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그러자 벽 긁는 소리가 멈췄습니다. 잠깐의 정적,
그리고 다시 쿵, 쿵. 이번에는 공양간 문 바로 앞이었습니다. 문짝이 미세하게 떨릴 정도로 가까운 거리. 그 순간 저는 확실히 느꼈습니다. 문 밖에 있는 건 사람이 아니라는 걸. 사람이 문을 두드릴 때는 망설임이나 감정이 섞입니다. 하지만 저 소리는 달랐습니다. 항상 같은 간격. 항상 3번. 기계처럼 반복되는 두드림. 그리고 더 끔찍한 건 문 아래 틈으로 물이 스며들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처음엔 빗물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자세히 보니 검붉은 색이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뒤로 물러났습니다. 스님이 저를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오늘 밤 절대 혼자 돌아다니지 마. 저게 뭡니까? 스님은 잠시 침묵하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물에서 죽은 것들은 원래 집요해. 그 말에 목덜미가 서늘하게 식었습니다. 스님은 저를 방으로 데려갔습니다. 방 안에는 작은 초 하나만 켜져 있었고 창문 너머로 빗물이 쉼없이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산속밤은 서울의 밤과 전혀 달랐습니다. 단순히 어두운 게 아니었습니다. 어둠 자체가 살아있는 것처럼 가까이 붙어있는 느낌. 스님은 문 앞에 작은 부적을 붙였습니다. 그리고 같은 말을 몇 번이나 반복했습니다. 무슨 소리 들려도 대답하지 마. 누가 이름 불러도 나가지 말고. 특히 문 두드리면 절대 열지 마. 저는 억지로 웃어 보였습니다. 설마 진짜 귀신 같은 겁니까? 그 순간 스님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이 너무 진지해서 웃음이 바로 사라졌습니다. 안 믿는 게 차라리 낫다. 아, 왜요? 믿게 되면 오래 못 버텨. 그 말을 남긴 채 스님은 방문을 닫고 나갔습니다. 철컥. 문 닫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저는 방 안에 혼자 남았습니다. 처음에는 괜찮다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전부 피곤해서 그런 거다. 다 심리적인 거야. 계속 그렇게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사람은 조용한 공간에 오래 혼자 있으면 점점 무너집니다. 특히 산속밤은 더 그렇습니다. 벽 틈 사이에서 나는 소리, 바람이 스치는 소리, 멀리서 나무 흔들리는 소리, 그 모든 게 사람 숨소리처럼 들립니다. 저는 억지로 눈을 감으려 했지만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비 냄새와 오래된 나무 냄새가 방 안에 가득했고 눅눅한 이불은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지났는지 모릅니다. 그때 어디선가 물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톡, 톡, 톡. 처음에는 천장에서 새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아니었습니다. 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마치 누군가 젖은 발로 방 주변을 천천히 걷는 것 같은 소리. 철퍽, 철퍽. 저는 그대로 몸이 굳었습니다. 분명 방 밖에서 나는 소리였습니다. 누군가 걷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걸음이 이상했습니다. 사람처럼 일정하지 않았습니다. 절뚝이는 것 같기도 했고 뭔가를 질질 끌고 오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철퍽, 철퍽. 그리고 그 발소리가 제 방문 앞에서 멈췄습니다. 저는 숨조차 참고 있었습니다. 문 아래 틈으로 물이 천천히 번져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새까만 물. 아니면 너무 어두워서 검게 보였던 건지도 몰랐습니다. 그 순간 밖에서 여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추워. 너무 작아서 처음에는 환청인 줄 알았습니다. 문 좀 열어줘. 심장이 미친 듯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 목소리가 이상하게 익숙했습니다. 누구인지는 떠오르지 않았지만 분명 어디선가 들어본 목소리였습니다. 그리고 잠시 뒤 민수야.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가족도 친구도 아닌데 너무 자연스럽게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저를 알고 있었던 사람처럼 저는 이를 악물고 입을 다물었습니다. 스님 말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절대 대답하지 말라고. 그런데 사람 심리라는 게 이상합니다. 하지 말라고 하면 더 신경이 쓰입니다. 문 밖에 있는 게 정말 뭔지 확인하고 싶어집니다. 특히 그 목소리가 점점 애처롭게 들릴수록 더 그랬습니다. 추워. 나 못 들어가. 문 아래로 번지는 물은 점점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그 냄새, 축축한 흙냄새, 썩은 연못바닥을 뒤집었을 때 올라오는 냄새, 그 역한 냄새가 방 안 가득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불을 꽉 움켜쥐었습니다. 그때 문 손잡이가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끼익, 아주 천천히. 누군가 밖에서 조심스럽게 돌리는 것처럼 숨이 턱 막혔습니다. 문은 잠겨 있었지만
손잡이는 계속 흔들렸습니다. 달칵, 달칵, 달칵. 그러다 갑자기 멈췄습니다. 정적, 완벽할 정도로 조용했습니다. 오히려 그 침묵이 더 무서웠습니다. 저는 꼼짝도 못한 채 문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몇 분이 지났는지 몇 시간이 흐른 건지 감각조차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문 아래 틈 사이로 새까만 머리카락이 스르륵 밀려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젖은 머리카락, 천천히, 아주 천천히. 저는 비명조차 지르지 못했습니다. 몸이 얼어붙은 것처럼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머리카락은 살아있는 뱀처럼 바닥을 기어 들어왔고 물과 함께 방 안으로 퍼졌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밖에서 스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눈 감아. 동시에 방문 밖에서 뭔가 세게 부딪히는 소리가 터졌습니다. 쾅! 찢어지는 여자 기명 소리가 들렸고 문짝 전체가 거칠게 흔들렸습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눈을 감았습니다. 그 순간 바로 코앞에서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차갑고 축축한 숨. 받네. 여자 목소리였습니다. 바로 제 앞에서 들렸습니다.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그건 아직 문 밖에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저는 눈을 꼭 감은 채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정말 바로 앞이었습니다. 차가운 숨결이 얼굴 가까이 닿고 있었습니다. 젖은 머리카락 냄새와 축축하게 썩은 흙 냄새가 코끝을 파고들었고 그 안에는 오래 고인 물 특유의 비린내 섞여 있었습니다. 마치 오래 방치된 저수지 바닥을 뒤집었을 때 올라오는 냄새 같았습니다. 그 냄새를 맡는 순간 머리가 어지러워졌습니다. 받네. 여자 목소리가 다시 들렸습니다. 이번에는 더 가까웠습니다. 거의 귓가에 붙어서 속삭이는 듯한 거리. 작은 목소리였는데도 귀 안쪽이 울릴 만큼 선명했습니다. 저는 이를 악물고 눈을 뜨지 않았습니다. 뜨면 안 된다는 걸 본능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람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극한의 공포 앞에 서면 오히려 확인하고 싶어집니다. 정말 존재하는 건지, 내가 미쳐가는 건 아닌지. 그 순간 방문 밖에서 스님 목소리가 거칠게 터져 나왔습니다. 보지 마라! 동시에 연불 소리가 빠르게 이어졌습니다. 아까보다 훨씬 다급하고 날카로운 목소리였습니다. 그러자 제 앞에서 들리던 숨소리가 순간 멀어졌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뒤로 물러나는 느낌이었습니다. 축축한 무언가가 바닥을 스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스르륵, 철퍽, 철퍽. 저는 여전히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잠시 뒤, 쾅! 무언가가 문을 거칠게 들이받았습니다. 문짝 전체가 크게 흔들렸고 벽에 걸려있던 작은 시계가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곧이어 들린 소리, 사람 비명 같았습니다. 하지만 자세히 들으면 사람이 낼 수 있는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울음과 웃음이 뒤섞인 기괴한 소리, 목이 졸린 채 억지로 웃는 여자 같은 소리였습니다. 끼익, 정신이 무너질 것 같은 소리였습니다. 스님의 연불 소리는 점점 더 커졌습니다. 그러자 방 안 공기가 순식간에 차가워졌습니다. 한여름인데도 입김이 희미하게 보일 정도였습니다. 저는 이불을 끌어안은 채 떨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모든 소리가 끊겼습니다. 비명도, 문 두드리는 소리도, 젖은 발소리도, 완벽한 정적, 그 침묵이 오히려 더 끔찍했습니다. 사람은 무서운 일이 끝났다고 해서 바로 안심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너무 조용해지면 더 불안해집니다. 아직 문 앞에 있는 거 아닐까? 지금도 바로 밖에서 기다리고 있는 거 아닐까? 그 생각이 머릿속을 계속 파고들었습니다. 그때 방문 밖에서 스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제 눈 떠. 저는 바로 눈을 뜨지 못했습니다. 혹시 저 목소리조차 가짜일까봐 한참 뒤에야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방 안에는 작은 초 하나만 희미하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문 아래로 번져 들어왔던 물은 사라져 있었습니다. 젖은 머리카락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냄새만큼은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축축한 흙냄새. 그리고 방 한쪽 벽에는 젖은 손자국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누군가 벽을 짚고 서 있었던 것처럼. 손가락은 지나치게 길고 가늘었습니다. 분명 사람 손 같기는 했는데 어딘가 비정상적으로 길었습니다. 그걸 보는 순간 다시 소름이 올라왔습니다. 문이 천천히 열리더니 스님이 들어왔습니다. 얼굴은 창백했고 이마에는 식은땀이 맺혀 있었습니다.
손에 들린 염주도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거의 울먹이며 물었습니다. 저게 뭡니까? 대체? 스님은 바로 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벽에 남은 손자국을 한동안 말없이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낮게 말했습니다. 내가 불러온 거다. 숨이 턱 막혔습니다. 제가요? 계곡에서? 스님은 제 앞에 천천히 앉았습니다. 밖에선 다시 빗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툭, 투두둑, 처마를 때리는 빗소리가 마치 누군가 계속 밖을 서성이는 발소리처럼 들렸습니다. 스님은 한동안 침묵하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폐가 같은 거 봤다고 했지. 예, 집은 아니었을 거다. 그럼 뭡니까? 스님이 저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옛날 물귀신 제당.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이 서늘하게 식었습니다. 스님 말로는 예전 광주 외곽 산골에서는 익사 사고가 자주 있었다고 했습니다. 특히 장마철이면 계곡물이 갑자기 불어나 사람을 휩쓸고 갔다고. 그런데 이상한 건 시신이 끝내 발견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는 겁니다. 분명 물에 빠졌는데 흔적도 없이 사라진 사람들, 마을 사람들은 그걸 물귀신 때문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오래전에는 산속 물가 근처에 작은 제당을 세웠다고 했습니다. 억울하게 죽은 것들을 달래기 위해서. 하지만 세월이 지나면서 그런 곳들은 전부 무너지고 버려졌다는 겁니다. 제가 봤던 폐허도 아마 그 흔적일 거라고 했습니다. 저는 침을 삼켰습니다. 근데 왜 저한테? 스님이 말을 끊었습니다. 건드렸으니까. 순간 머릿속에 그 젖은 나무패가 떠올랐습니다. 발로 툭 밀어냈던 그 조각. 스님은 제 표정을 보더니 바로 눈치챈 듯 했습니다. 뭘 밟았어? 우와, 나무 조각 같은 거 하나요. 글씨 있었나? 희미하게. 스님이 깊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금줄 역할 하던 거였을 거다. 금줄이요? 못 나오게 묶어두는 거. 순간 등골을 타고 소름이 확 올라왔습니다. 비 내리던 계곡, 젖은 제당, 희미한 울음소리, 그리고 제가 밟았던 나무패. 그 모든 게 하나로 이어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때부터 따라온 겁니까? 스님은 바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저를 이상한 눈빛으로 바라봤습니다. 안쓰러운 표정 같기도 했고 이미 확신한 사람 같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아주 조용히 말했습니다. 처음엔 하나였을 거다. 예. 근데 지금은 아니야. 순간 몸속 피가 식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스님은 방문 너머 어둠을 잠시 바라봤습니다. 밖은 여전히 캄캄했습니다. 산속밤은 도시의 밤과 다릅니다. 단순히 빛이 없는 정도가 아닙니다. 어둠 자체가 살아있는 것처럼 주변을 짓누릅니다. 특히 비 오는 날이면 더 심했습니다. 스님이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물에 오래 머문 것들은 혼자 다니지 않아. 그 말을 듣는 순간 갑자기 한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캠핑 갔던 그날 밤, 술 마시고 텐트로 돌아오던 길, 계곡 근처 물가에서 사람 그림자들을 봤던 기억. 처음에는 친구들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다시 생각해보니 이상했습니다. 사람 수가 너무 많았습니다. 비 오는 한밤중인데도 물가에 줄 서 있듯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부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그때는 술에 취해 착각한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 기억이 떠오르는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하자 스님 얼굴이 굳었습니다. 몇 명이었지? 잘 모르겠습니다. 4~5명쯤? 아니, 더 많았던 것 같기도. 스님은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아주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큰일 났네. 방 안 공기가 다시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저는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한 채 물었습니다. 왜요? 스님은 한참 뒤에야 입을 열었습니다. 원래 하나만 붙으면 사람 쉽게 안 죽여. 그 말이 끝난 뒤 스님은 저를 똑바로 바라보며 낮게 말했습니다. 근데 여러 개가 붙으면 데려간다. 데려간다는 말을 듣는 순간 심장이 그대로 아래로 꺼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입안은 바짝 말라 있었고 손끝은 감각이 사라질 만큼 차가웠습니다. 스님은 한동안 제 얼굴을 말없이 바라보다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방 한쪽 서랍을 열어 낡은 부적 몇 장을 꺼냈습니다. 종이는 누렇게 변색되어 있었고 가장자리는 습기를 먹어 울어 있었습니다. 스님은 그중 하나를 제 손에 쥐어줬습니다.
오늘 밤 절대 몸에서 떼지 마. 저는 얼떨결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부적은 이상하게 축축했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물속에 담가두었다가 방금 꺼낸 종이 같았습니다. 너무 기분이 나빠서 놓아버리고 싶었는데 이상하게 손에서 떨어지지 않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스님은 다시 방문 앞에 향을 피웠습니다. 희미한 연기가 방 안으로 퍼졌고 쑥 타는 냄새가 물비린내를 조금씩 덮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였습니다. 밖에서 젖은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철퍽, 철퍽. 무언가가 비에 젖은 채 마당을 걷고 있었습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창문 쪽을 바라봤습니다. 창호지 너머로 흐릿한 그림자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사람처럼 보였지만 걸음이 이상했습니다. 다리를 질질 끄는 것 같은 움직임. 스님이 낮게 말했습니다. 보지 마. 밖에 누가 있습니다. 사람 아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창문 밖 그림자가 멈췄습니다. 바로 창문 앞에서 숨이 턱 막혔습니다. 창호지 너머로 검은 형체가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정말 미동도 없이. 그런데 이상하게 느껴졌습니다. 분명 저를 보고 있다는 느낌. 스님은 염주를 꽉 움켜쥔 채 작은 목소리로 염불을 외웠습니다. 그러자 창문 밖 그림자가 천천히 옆으로 미끄러지듯 움직였습니다. 스르륵. 그리고 그대로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아까 문 앞에 있던 게 하나가 아니었다는 걸. 그것들은 계속 암자 주변을 돌아다니고 있었습니다. 비 오는 마당을, 어두운 산길을. 그날 밤은 끝나지 않을 것만 같았습니다. 결국 스님은 제 방 한쪽에 직접 자리를 폈습니다. 원래는 혼자 있으라고 했지만 상황이 달라진 것 같았습니다. 그만큼 위험하다고 판단한 거겠죠. 하지만 이상하게도 스님이 곁에 있는데도 안심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불안했습니다. 스님 표정이 점점 안 좋아졌기 때문입니다. 계속 방문 쪽을 의식했고 아주 작은 소리에도 예민하게 반응했습니다. 새벽이 가까워졌을 무렵이었습니다. 제가 거의 잠에 들락말락하고 있을 때 툭 어딘가에서 작은 소리가 들렸습니다. 스님은 즉시 눈을 떴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방 안 장롱 쪽이었습니다. 저도 따라서 시선을 옮겼습니다. 장롱 문이 아주 조금 열려 있었습니다. 끼익 정말 천천히. 분명 아까는 닫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안쪽 어둠이 보일 정도로 벌어져 있었습니다. 스님이 손짓했습니다. 움직이지 말라는 뜻이었습니다. 그 순간 방 안 공기가 갑자기 축축해졌습니다. 비 냄새가 짙어졌습니다. 그리고 장롱 안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춥다. 여자 목소리였습니다. 갈라지고 쉰 목소리. 순간 심장이 미친 듯 뛰기 시작했습니다. 스님은 곧바로 자리에서 일어나 장롱 앞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문을 거칠게 열어 젖혔습니다. 쾅!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하지만 안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낡은 옷가지와 접힌 이불뿐. 그런데도 냄새는 남아 있었습니다. 축축한 흙냄새. 마치 젖은 사람이 바로 직전까지 안에 웅크리고 있었던 것 같은 냄새. 스님은 장롱 안쪽에 부적 하나를 붙였습니다. 그리고 아주 낮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들어오기 시작했네. 뭐가요? 스님은 바로 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창문 쪽을 바라봤습니다. 밖에서는 비가 조금 약해진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풍경 소리는 계속 들렸습니다. 짤랑, 짤랑, 짤랑 아까부터 단 한 번도 멈추지 않고 바람은 없는데도 스님이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안 좋다. 그 목소리가 너무 불안해서 저까지 점 정신이 무너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저 진짜 죽는 겁니까? 제 목소리는 거의 울먹이고 있었습니다. 스님은 한동안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요즘 물 꿈꾸지? 저는 바로 고개를 들었습니다. 예. 어떤 꿈? 저는 침을 삼켰습니다. 사실 그 꿈 이야기는 어머니에게도 하지 않았습니다. 너무 기괴했으니까요. 물속에 계속 서 있습니다. 스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저는 숨을 가다듬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처음엔 얕았습니다. 근데 점점 깊어집니다. 숨이 답답해졌습니다. 그 꿈을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목이 조여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근데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발목을 누가 잡고 있는 것처럼. 방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을 움켜쥔 채 계속 말했습니다. 그리고 물속에 사람들이 있습니다.
몇 명? 모르겠습니다. 너무 많습니다. 그 말을 하는 순간 장면이 머릿속에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검은 물, 허리까지 차오른 물속, 고개 숙인 사람들, 그리고 동시에 저를 올려다보는 얼굴들, 물에 퉁퉁 불어있는 얼굴, 흐릿하게 풀린 눈동자. 저는 순간 속이 뒤집히는 것 같아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스님 얼굴은 굳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낮게 말했습니다. 그거 꿈 아니다.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예? 불리는 거야. 그 말이 끝나는 순간 밖에서 갑자기 개 짖는 소리가 터졌습니다. 컹컹컹 멀리서 들리는 소리였습니다. 그런데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미친 듯이 짖어대는 소리. 그러다 갑자기 뚝 끊겼습니다. 칼로 잘라낸 것처럼. 그 뒤로 다시 정적, 그리고 그 고요함 속에서 철퍽! 마당에서 또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번에는 하나가 아니었습니다. 철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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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럿이었습니다. 천천히 암자 주변을 돌고 있었습니다. 저는 공포에 질린 채 스님을 바라봤습니다. 스님은 눈을 감은 채 염주를 꽉 쥐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힘겹게 입을 열었습니다. 새벽 전에 내려가야겠다. 지금요? 여기선 오래 못 막아.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퍼졌습니다. 스님조차 버티기 힘들다는 뜻이었습니다. 밖은 아직 캄캄했고 비도 내리고 있었습니다. 산길은 분명 위험할 겁니다. 그런데 스님 표정은 이미 결심한 사람 같았습니다. 날 밟기 전에 강 건너야 해. 왜요? 스님은 제 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아주 낮게 말했습니다. 해 뜨면 네가 물로 들어간다. 그 순간 방문 바로 밖에서 여자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아주 가까운 거리, 마치 문에 얼굴을 바짝 대고 웃는 것처럼. 그 웃음소리를 듣는 순간 저는 본능적으로 두 귀를 틀어막았습니다. 하지만 아무 소용도 없었습니다. 그 소리는 문 밖에서 들리는 게 아니었습니다. 머릿속 깊숙이 스며드는 느낌이었습니다. 젖은 목으로 억지로 웃는 소리, 숨이 넘어가기 직전 사람처럼 끊어지는 웃음. 스님은 벌떡 일어나 방문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문틀에 손바닥을 짚은 채 무언가를 빠르게 중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목소리는 점점 거칠어졌습니다. 연불이라기보다 누군가와 악다구니를 벌이는 소리 같았습니다. 문 밖 웃음소리도 점점 커졌습니다. 처음엔 여자 하나의 목소리였는데 어느 순간 여러 명이 동시에 웃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키득, 마당 전체에서 울려 퍼지는 느낌. 저는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한 채 바닥만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문 아래 틈으로 물이 다시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천천히, 검고 탁한 물, 그리고 그 물 사이로 젖은 머리카락이 엉켜 흘러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스님이 갑자기 소리쳤습니다. 눈 내려! 저는 반사적으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동시에 방문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쾅! 누군가 몸으로 들이받은 것 같은 충격이었습니다. 문짝 전체가 덜컹 떨렸습니다. 쾅! 쾅! 벽에 걸려있던 액자가 떨어졌고 초불꽃이 거세게 흔들렸습니다. 그 순간 문 밖에서 여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왜 숨겨? 아까 들었던 그 목소리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훨씬 또렷했습니다. 물속에서 말하는 것처럼 울리는 젖은 목소리. 나 봤잖아. 심장이 미친 듯 뛰기 시작했습니다. 분명 저를 향해 하는 말이었습니다. 같이 가자. 그 말과 동시에 문손잡이가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달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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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칵. 문은 잠겨 있었지만 손잡이는 계속 움직였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툭! 문 아래로 무언가 떨어졌습니다. 저는 무의식적으로 그걸 봤다가 숨이 멎을 뻔했습니다. 손가락이었습니다. 새하얗게 불어터진 사람 손가락, 검게 들뜬 손톱, 오랫동안 물에 잠겨 있었던 것처럼 쭈글쭈글한 피부. 그 손가락이 문틈 사이로 천천히 꿈틀거리며 안쪽으로 기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비명을 지를 뻔했습니다. 스님은 곧바로 향로를 집어 문 쪽으로 던졌습니다. 쨍그랑! 향재가 바닥에 흩어졌고 동시에 밖에서 날카로운 비명이 터졌습니다. 끼악! 귀를 찢는 듯한 소리였습니다. 순간 방 안 공기가 얼음처럼 차가워졌습니다. 입에서 하얀 입김이 나올 정도였습니다. 스님은 거칠게 숨을 몰아쉬며 말했습니다. 지금 나간다. 밖으로요? 여기 더 있으면 안 돼. 스님은 작은 가방 하나를 꺼내 부적과 염주를 급히 챙겼습니다.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걸 보는 순간 더 무서워졌습니다. 스님조차 두려워하고 있다는 게 느껴졌으니까요. 밖에서는 다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철퍽, 철퍽. 이번에는 훨씬 가까웠습니다. 무언가가 방 주변을 빙빙 돌고 있는 느낌. 스님은 제 손목에 붉은 실을 단단히 묶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강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무슨 소리 들려도 뒤돌아보지 마. 저는 숨죽인 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누가 불러도 절대 대답하지 말고. 그 말은 처음 들었을 때보다 훨씬 무겁게 들렸습니다. 정말 잘못하면 죽는다는 느낌. 스님은 숨을 깊게 들이쉰 뒤 방문을 확 열었습니다. 차가운 바람과 젖은 흙냄새가 한꺼번에 밀려 들어왔습니다. 마당은 어둠에 잠겨 있었습니다. 비는 조금 약해졌지만 안개가 짙게 깔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풍경 소리가 계속 울리고 있었습니다. 짤랑, 짤랑, 짤랑. 이상하게도 꼭 웃음소리와 섞여 들렸습니다. 스님은 제 팔을 움켜잡고 빠르게 마당을 가로질렀습니다. 그 순간 저는 결국 보고 말았습니다. 대웅전 옆 안개 사이 사람 그림자들이 서 있었습니다. 하나나 둘이 아니었습니다. 수십 명은 되어 보였습니다. 전부 젖어 있었습니다. 축 늘어진 머리카락이 얼굴에 들러붙어 있었고 모두 고개를 숙인 채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비를 맞는 것도 아닌데 몸에서 계속 물이 떨어졌습니다. 툭, 툭, 툭. 제 숨이 멎을 것 같습니다. 그중 하나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없었습니다. 눈이 있어야 할 자리가 새까맣게 꺼져 있었습니다. 보지 마! 스님이 제 머리를 거칠게 돌렸습니다. 우리는 그대로 산길 쪽으로 뛰기 시작했습니다. 길은 이미 진흙탕이 되어 있었습니다. 몇 번이나 미끄러질 뻔했고 비에 젖은 나뭇가지가 얼굴을 후려쳤습니다. 숨은 턱끝까지 차올랐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건 뒤에서 계속 발소리가 들렸다는 겁니다. 철퍽, 철퍽, 철퍽. 여러 명이 따라오는 소리. 저는 공포에 질려 외쳤습니다. 따라오는 겁니까? 스님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더 빠르게 걸었습니다. 산길은 점점 더 어두워졌습니다. 짙은 안개 때문에 앞도 제대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 멀리서 거센 물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콸콸 쏟아지는 계곡물 소리. 스님이 숨을 몰아쉬며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늦기 전에 건너야 하는데 그 말이 끝나자마자 제 뒤에서 누군가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민수야, 어머니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그대로 걸음을 멈출 뻔했습니다. 너무 똑같았습니다. 진짜 어머니 목소리 그대로였습니다. 민수야, 도와줘. 울먹이는 목소리. 저는 반사적으로 뒤돌아보려 했습니다. 그 순간 짝! 스님이 제 뺨을 세게 때렸습니다. 눈앞이 번쩍했습니다. 돌아보지 마! 스님 목소리는 거의 절규에 가까웠습니다. 동시에 뒤쪽에서 웃음소리가 터졌습니다. 수십 명이 동시에 웃는 소리. 저는 그대로 다리에 힘이 풀릴 뻔했습니다. 우리는 계곡 근처까지 내려왔습니다. 장맛비 때문에 물은 이미 크게 불어나 있었습니다. 탁한 흙탕물이 미친 듯 흐르고 있었습니다. 스님은 숨을 몰아쉬며 말했습니다. 저기만 건너면 된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계곡 건너편에 누군가 서 있는 게 보였습니다. 여자였습니다. 흰 옷을 입고 젖은 머리카락을 길게 늘어뜨린 채 가만히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손을 들었습니다. 마치 이리 오라는 것처럼. 순간 발목이 서늘해졌습니다. 아래를 내려다본 순간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흙탕물 속에서 새하얀 손 하나가 제 발목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손이 닿는 순간 온몸에 피가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단순히 차가운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살아있는 사람의 손이 아니었습니다. 오랫동안 물속에 잠겨있던 살덩이를 붙잡은 감촉. 축축하고 물컹한 손가락이 제 발목을 천천히 조여왔습니다. 저는 비명을 지르며 다리를 빼내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 손은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깊게 파고드는 느낌이었습니다. 본능적으로 물속을 내려다본 순간 숨이 턱 막혔습니다. 흙탕물 아래로 얼굴 하나가 보였습니다. 흐르는 물 때문에 일그러져 있었지만 분명 사람 얼굴이었습니다. 눈은 흐릿하게 떠져 있었고 입은 기괴할 만큼 크게 벌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웃고 있었습니다. 물속에서 스님이 제 팔을 거칠게 잡아당겼습니다. 뛰어!
동시에 손에 들고 있던 염주를 물속으로 세게 내리쳤습니다. 착! 그 순간 물 아래에서 날카로운 비명이 터졌습니다. 손이 스르륵 풀렸고 저는 그대로 뒤로 넘어졌습니다. 계곡물은 이미 발목까지 차올라 있었습니다. 탁한 흙탕물이 계속 다리를 후려쳤습니다. 스님은 거의 저를 끌다시피 하며 계곡을 건넜습니다. 물살은 생각보다 훨씬 거셌습니다. 몇 번이나 휘청거렸고 미끄러운 돌 때문에 중심을 잃을 뻔했습니다. 그런데 가장 끔찍했던 건 물속 감촉이었습니다. 계속 무언가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발목, 종아리, 발등, 꼭 여러 손이 동시에 만지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이를 악물고 앞만 봤습니다. 절대 뒤는 안 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사람은 극한 공포 속에서 결국 확인하게 됩니다. 정말 잠깐, 찰나처럼 고개가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저는 봐버렸습니다. 계곡 건너편 안개 속 사람들이 서 있었습니다. 수십 명, 전부 흠뻑 젖은 채 고개를 비틀고 우리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 사이에 그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흰 옷, 축 늘어진 젖은 머리카락, 창백한 얼굴. 그런데 이번엔 얼굴이 제대로 보였습니다. 눈동자가 없었습니다. 새하얀 눈만 뜬 채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벌렸습니다. 봤네. 그 순간 귀 안에서 삐하는 소리가 울렸습니다. 심장이 너무 빠르게 뛰어서 숨이 막혔습니다. 스님이 제 멱살을 거칠게 잡아당겼습니다. 눈 돌려! 저는 거의 끌려가다시피 계곡을 빠져나왔습니다. 반대편 산길에 올라섰을 때는 숨조차 제대로 쉴 수 없었습니다. 온몸이 젖은 채 덜덜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계곡을 건너는 순간 뒤쪽 소리가 전부 사라졌습니다. 발소리도, 웃음소리도, 풍경소리도 너무 갑작스럽게 조용해져서 오히려 더 소름 끼쳤습니다. 스님은 한동안 계곡 건너편을 노려봤습니다. 그러다 아주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잠깐 막혔다. 저게 대체 뭡니까? 제 목소리는 거의 흐느낌에 가까웠습니다. 스님은 거칠어진 숨을 고르며 말했습니다. 내가 본 여자 아마 처음 죽은 거다. 처음? 물은 자리 기억한다. 이상한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스님은 계속 설명했습니다. 예전 그 계곡에서 어린 여자 하나가 먼저 죽었다고 했습니다. 장마철 실종 사건이었다고. 며칠 뒤 시신이 발견됐는데 얼굴이 심하게 불어있었고 눈이 사라진 상태였다고 했습니다. 그 뒤부터 사고가 이어졌답니다. 사람들이 하나둘 물에 빠져 죽기 시작했고 어떤 시신은 끝내 발견되지도 않았다고. 그래서 마을 사람들이 작은 제당을 세웠다는 겁니다. 처음 죽은 것을 달래기 위해서. 하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돌보는 사람도 없어졌고 결국 폐허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럼 왜 저를 따라온 겁니까? 스님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네가 봤잖아. 원래 그런 건 눈 마주치면 끝이자. 그 말이 너무 절망적으로 들렸습니다. 저는 그대로 다리에 힘이 풀려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비는 조금씩 약해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산속 안개는 오히려 더 짙어지고 있었습니다. 멀리서 새벽 닭 우는 소리 같은 게 희미하게 들렸습니다. 스님은 제 팔을 붙잡고 다시 일으켜 세웠습니다. 아직 끝난 거 아니다. 계곡 건넜잖아요. 내 몸에 냄새 팬 상태야. 순간 속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무슨 냄새요? 스님은 잠시 망설이다가 낮게 말했습니다. 죽은 물 냄새. 그 말을 듣는 순간 갑자기 손끝에서 비릿한 냄새가 올라오는 것 같았습니다. 정말이었습니다. 물비린내. 썩은 흙냄새. 손을 아무리 털어도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스님은 저를 산 아래에 있는 작은 폐창고 같은 곳으로 데려갔습니다. 예전에 농기구를 보관하던 곳 같았습니다. 벽은 사가 있었고 지붕 틈에서는 빗물이 새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암자보다는 안전하다고 했습니다. 해 뜰 때까지만 버틴다. 스님은 그렇게 말했지만 얼굴에는 전혀 안심한 기색이 없었습니다. 창고 안으로 들어가자 스님은 문마다 부적을 붙였습니다. 그리고 몇 번이나 같은 말을 했습니다. 절대 창문 밖 보지 마. 저는 떨리는 몸으로 구석에 웅크려 앉았습니다. 그제야 피로가 한꺼번에 몰려왔습니다. 온몸이 떨려 이가 딱딱 부딪혔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정신은 더 선명해졌습니다.
사람은 극도로 무서우면 잠들 수가 없습니다. 몸은 무너질 만큼 지쳤는데 머릿속은 계속 깨어 있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갑자기 창고 천장에서 물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톡, 톡, 톡. 처음에는 그냥 새는 빗물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점점 이상해졌습니다. 소리가 너무 일정했습니다. 꼭 누가 일부러 간격을 맞춰 떨어뜨리는 것처럼. 톡, 톡. 스님도 그 소리를 듣고 있었습니다.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천장을 올려다봤습니다. 저도 따라 올려다봤다가 그대로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천장 틈 사이로 머리카락이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젖은 머리카락, 검고 긴 머리카락이 천천히 아래로 늘어지고 있었습니다. 한 올, 두 올, 점점 더 많아졌습니다. 저는 그대로 몸이 굳어버렸습니다. 스님이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벌써 찾았나? 그 순간 천장 위에서 쿵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 바로 위를 걷고 있었습니다. 철퍽, 철퍽. 젖은 발소리. 천장 나무판이 삐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천장 틈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천장 틈이 벌어지는 소리는 너무 느려서 더 소름 끼쳤습니다. 끼익. 젖은 나무가 비틀리는 소리. 저는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한 채 그 틈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검은 머리카락은 계속 아래로 늘어졌습니다. 끝에서 물방울이 떨어졌습니다. 톡, 톡, 톡. 그 물이 제 손등에 닿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스님은 급히 제 앞으로 다가와 섰습니다. 그리고 염주를 움켜쥔 채 낮고 빠르게 염부를 외우기 시작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걸 듣는 순간 오히려 더 무서워졌습니다. 이 사람조차 지금 겨우 버티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으니까요. 쿵. 천장 위에서 또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번에는 바로 제 머리 위였습니다. 나무판이 아래로 살짝 휘어졌습니다. 마치 누군가 네 발로 기어 다니는 것처럼. 철퍽, 철퍽. 숨소리도 들렸습니다. 젖은 숨소리. 가래 끓는 사람처럼 축축하게 흐르는 숨. 그리고 천장 틈 사이로 손가락 하나가 내려왔습니다. 새하얗게 불어터진 손. 손톱은 반쯤 벗겨져 있었고 손끝에서는 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저는 비명을 겨우 삼켰습니다. 그 손이 천천히 틈을 더 벌리기 시작했습니다. 끼직, 끼직. 스님은 갑자기 향가루를 움켜쥐더니 천장 위로 뿌렸습니다. 순간 위에서 끔찍한 비명 소리가 터졌습니다. 끼악! 천장이 크게 울렸고 무언가가 지붕 위를 미친 듯 기어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쿵, 쿵, 쿵. 창고 전체가 흔들렸습니다. 먼지가 천장에서 우수수 떨어졌고 저는 본능적으로 귀를 막았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창문 밖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수야. 이번에는 아버지 목소리였습니다. 이미 세상을 떠난 제 아버지. 저는 그대로 몸이 굳어버렸습니다. 아버지는 제가 20살 때 돌아가셨습니다. 그 목소리를 잊을 리 없었습니다. 아들, 잠긴 목소리. 정말 아버지 같았습니다. 눈물이 날 정도로 똑같았습니다. 순간 머릿속이 흔들렸습니다. 진짜 아버지면 어떡하지? 밖에서 기다리고 계신 거면 어떡하지? 사람이 가장 약해지는 순간은 공포 때문이 아닙니다. 그리움 때문입니다. 다시는 들을 수 없는 목소리가 들릴 때 저는 거의 무의식적으로 창문 쪽을 보려 했습니다. 그 순간 스님이 제 어깨를 거칠게 붙잡았습니다. 속지 마! 목소리가 날카롭게 갈라졌습니다. 절대 사람 아니다. 동시에 창문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쾅쾅! 누군가 밖에서 손바닥으로 세게 내리치는 것 같았습니다. 춥다. 아버지 목소리가 순식간에 여자 목소리로 바뀌었습니다. 문 열어. 심장이 그대로 식는 느낌이었습니다. 쾅! 창문 틀이 크게 흔들렸고 종이문 한쪽이 찢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틈 사이로 눈 하나가 보였습니다. 새하얀 눈, 눈동자 없는 눈. 그 눈이 저를 똑바로 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대로 비명을 질렀습니다. 스님은 즉시 부적 하나를 창문 쪽으로 던졌습니다. 퍽! 순간 바깥에서 날카로운 울음소리가 터졌습니다. 동시에 창문 밖 형체가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그걸로 끝이 아니었습니다. 이번엔 창고 사방에서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철퍽, 철퍽, 철퍽. 여럿이 주변을 도는 소리. 거기에 벽 긁는 소리까지 섞였습니다. 사각, 사각. 젖은 손톱으로 나무를 긁는 소리.
그 소리는 점점 많아졌습니다. 마치 창고 전체를 둘러싸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스님 얼굴은 점점 창백해졌습니다. 그러다 무언가 결심한 사람 저를 바라봤습니다. 이대로는 안 된다. 예? 해 뜨기 전에 끊어야 해. 무슨 뜻인지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스님은 이미 작은 칼 하나를 꺼내고 있었습니다. 벚구처럼 보이는 오래된 칼. 칼날에는 붉은 녹이 얼룩처럼 남아 있었습니다. 스님은 제 손목에 묶인 붉은 실을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낮게 말했습니다. 조금 아플 거다. 뭘 하려는? 말이 끝나기도 전에 스님이 제 손바닥을 살짝 그었습니다. 따끔한 통증과 함께 피가 흘렀습니다. 저는 놀라 움찔했습니다. 스님은 그 피를 부적에 묻혔습니다. 그리고 눈을 감은 채 무언가를 빠르게 중얼거렸습니다. 밖에서는 계속 벽 긁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사각, 사각. 점점 더 빨라졌습니다. 저는 정말 미쳐버릴 것 같았습니다. 이게 대체 뭡니까? 스님이 눈을 떴습니다. 내 몸에 붙은 길 끊는 거다. 길이요? 죽은 것들은 냄새 따라온다. 그 말이 끝난 순간 창고 문이 천천히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덜컹, 덜컹. 그리고 문 아래 틈으로 물이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한두 줄기가 아니었습니다. 마치 문밖이 물로 가득 차 있는 것처럼 검은 물이 안으로 밀려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더 끔찍했던 건 그 물 속에서 손들이 올라오고 있었다는 겁니다. 손가락들. 새하얗게 부른 손들이 바닥을 짚으며 안으로 기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대로 뒤로 넘어졌습니다. 스님은 급히 부적을 문에 붙이며 외쳤습니다. 눈 감아. 동시에 문이 미친 듯 흔들렸습니다. 쾅. 밖에서 수십 명이 동시에 문을 두드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여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주 선명하게. 왜 도망가? 바로 문 앞에서. 같이 있자. 그 순간 이상한 감각이 스며들었습니다. 무섭다는 느낌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물속으로 들어가고 싶다는 기분. 차가운 물 안에 가만히 잠기면 편할 것 같다는 생각. 숨 쉬지 않아도 괜찮을 것 같은 느낌. 그 감정이 머릿속 깊숙이 천천히 퍼져 들어왔습니다. 저는 멍한 상태로 검은 물을 바라봤습니다. 물이 점점 발 앞까지 차올랐습니다. 그리고 물 속에서 얼굴들이 보였습니다. 사람 얼굴, 눈뜬 얼굴, 전부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오면 안 아파. 여자 목소리가 귓가에 속삭였습니다. 그 순간 저는 홀린 사람처럼 앞으로 걸어가려 했습니다. 바로 그때 짝! 스님이 제 뺨을 또 3개 때렸습니다. 정신 차려! 저는 그대로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눈앞이 핑 돌았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멀리서 닭 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꽃기요. 아주 멀리서 들리는 새벽 소리. 그러자 문 두드리는 소리가 갑자기 멈췄습니다. 벽 긁는 소리도, 웃음소리도 전부 완전히 정적. 그리고 그 고요함 속에서 문밖 여자 목소리가 아주 낮게 들렸습니다. 다시 온다. 그 말을 끝으로 검은 물이 천천히 바깥으로 빠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